이제 세 번째 순서로서 구회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구회인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구회인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현재 조선시대 공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해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조선시대 왕실 의뢰에 사용된 의뢰기를 비롯해서 왕실 공예품을 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대표 논문으로 조선시대 왕실 제기 연구, 조선 후기 선원전 달해와 제기, 조선시대 주준용, 백자용준의 문양과 왕실 의뢰와의 관계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혜인 교수님께서 조선시대 선잠제와 제기 진설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구혜인이라고 합니다. 앞에 한흥주 선생님, 또 이민주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듣다가 또 문득 이번에 제가 제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어떤 선잠제의 복원에 관련된 좀 직접적인 내용이면은 더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제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박사 논문도 그렇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왕실의 의뢰기, 그 중에서도 제기를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제기라는 게 좀 연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기는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만들고 제작하고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 운영하는 그 제사라는 큰 틀 속에서 반드시 제수를 담는 중요한 의무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이해하지 않고서 제기를 들여다보면 되게 단편적으로 모양이 어떻고 무늬가 어떻고 이렇게밖에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연구하려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이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선잠제 제기도 마찬가지로 선잠제의 흐름과 이 제기가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기라는 것은 조선시대 세종실록 올해의 제기 도설, 그리고 국조 올해의 설에 있는 제기 도설에 실린 형태가 거의 대한제국기까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기 도설 자체의 그림으로 그려진 걸 보면 국가전래서에는 도설이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건 몇 세기 거고 몇 세기 거고 구분을 시도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기를 만들 때 주로 많이 만드는 것이 유기, 즉 주석하고 노쇠동을 많이 동을 이제 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로 왕실 제기를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가 좀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개수해야 될 때는 그걸 다시 녹여서 다시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하고 있는 제기들은 이 당시 성종대의 제기, 세종대의 제기라고 할 만한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대한제국이나 조선시대 말기쯤에 만들어진 제기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기 도설, 즉 제기를 그린 그림을 가지고 고증을 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제기 도설을 100%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기라는 것이 제사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어떤 중요한 빠질 수 없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선잠제의 제기가 어땠을지를 최대한 가깝게 근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전문가 선생님들이시라서 제가 가지고 온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이 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PPT를 좀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빠르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왕비가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먹이는 선잠은 어쨌든 선잠은 왕이 농사를 짓는 선농과 함께 고대부터 행해진 국가 의례였습니다.
농사는 식량을 넉넉히 하는 길이고 누에치기는 의복을 풍족하게 하는 생산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선잠제 제기에 관한 제기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제기 자체에 대해서 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기가 어떻게 선잠제의 제기나 어떤 이게 중사의 제기이기 때문에 중사의 제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설이 되었고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될까요? 되네요, 선생님. 네. 네, 왕과 왕비가 솔선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의 모범을 보이게 하는 것을 친경 그리고 친잠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백성들도 같은 일에 힘을 쏟게 하기 위한 교화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친경과 친잠은 점차 재래와 결합돼서 선농례 선잠례라는 의례로 발전했습니다. 즉 친경을 행하기 전에 선농단에서 고대 신농시와 후직에게 제사를 올렸고 이를 선농제라고 했고 친잠을 행하기 이전에 선잠단에서 서랑씨에게 제사를 올렸으니 이를 선잠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형태의 선농례와 선잠례는 두 단계가 결합된 의례, 즉 제사를 올린 후 친경과 친잠을 행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의례의 성격상 친경과 친잠은 가례의식의 일종이나 선농제와 선잠제는 제사의 일종인 길례의 범주에 속하므로 선농례와 선잠례는 길례와 가례가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국가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잠례의 문화적 기원은 중국입니다. 예기 제통에 천자는 남교에서 친경을 하고 그래서 제사 음식의 마련에 이바지하고 왕후는 북경에서 친잠을 하여 예복 마련에 이바지하며 제후는 동경에서 친경하여 역시 제사 음식 마련에 이바지하고 부인은 북경에서 친잠하여 예복 마련에 이바지한다 라는 대목은 황제와 제후의 선농례 그리고 황후와 제후 부인이 선잠례가 실시된 오랜 역사를 알려줍니다. 중국에서 황후가 직접 뽕잎을 따는 친상은 황후가 주관하는 중요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경관인데요. 중국의 이제 판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나라의 왕정이라는 사람이 농기도서 도보라는 곳에 이제 실었던 사파인데요. 이게 견관의 모습이고 이 견관은 궁중에서 누에를 치는 잠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은 왕비가 이제 그 세상을 떴을 때 그 국흉을 당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견관은 이미 썰렁하고 보렴은 먼지가 쌓이고 난궁의 깊숙한 곳에는 이끼가 끼어있네 라고 해서 왕비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 왕비께서 임하셨던 궁중에서 누에를 치는 잠실이 이제 썰렁해졌다 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왕후가 친상례를 이제 주관하는 것은 분명하였으나 자, 지금 요것은 왕후가 지금 친잠제를 이제 행하러 가는 이거고요. 요거는 이제 서릉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 누에를 칠 때, 누에를 기르고 할 때, 뽕잎을 먹일 때 쓰는 일종의 잠구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이걸 가지고도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왕후가 친상례를 주관하는 것은 분명하였으나 친상례 전에 행하는 선잠제를 주관하는 일은 시대마다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도 왕후가 늘 선잠제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왕후가 제의를 주관하는 경우에 특별히 판화나 회화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대표적으로 청나라 고종 즉 건륭제 때 선잠단을 건축하고 관련 의주를 제정한 다음에 그 황후 즉 황후의 황후가 이제 선잠단에 가서 선잠제를 행하는 그 행차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청대의 중요한 어떤 유명한 화가였들이 여기에 총동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장대한 행렬의 모습이고요. 네, 이게 이제 건륭제와 효연왕후의 이제 투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이게 선잠제를 행하는 제단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여기선 지금 테레로 보이는데요. 속까지 올라간 그 제단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제기를 진설하고 여기에 신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효연왕후가 앉아 있고요. 여기에 도열에 있고 이건 지금 뽕잎을 네 명부들이 모여서 뽕잎을 따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모습을 지금 첫 친상례를 행한 이후에 이제 앉아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에고치를 효연왕후에게 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여기 한가득 이제 노란 그릇에 담긴 이 누에고치를 효연왕후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잠제와 친상을 모두 주관하는 것이 이 걸림제 때 이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의식이 4권의 화건으로 그려졌고 각 권을 펼치면 당시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잠제 의례도 이제 중국 선잠례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누에치기는 국가 차원에서 그 역사가 신라 시대부터 확인되고 고려 시대에도 보시다시피 그 선잠제에 대한 규격과 의식의 의주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잠제는 남성 관료가 대행하는 섭사 형태로 거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선잠례에 대한 역사, 의식, 복식, 음악 등 그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그 제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제기라는 것은 그 종류나 진설 방식, 제수와 제기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제기를 차례차례 이렇게 쓰는 그 행례의 절차, 그리고 누가 이 제기를 옮기거나 사용하거나 진설하는 데 참여하는가, 그리고 이 선농제하고 다른 제사, 다른 중사들과 이 선잠제의 제기들은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이 선잠제의 제기는 어떻게 제작되었으며 관리되었는가, 이런 총체적인 어떤 맥락들이 이 제기에 녹아들어 있고, 이걸 통해서 선잠제라는 이 의식을 조금 더 그 본질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런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전기 선잠제 정립과정과 진설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선행 연구의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잠제는 보시다시피 이 왕실의 국가 제사가 대사, 중사, 소설을 나눌 때 세종실로 오래서부터 대한예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태종 이제 이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선잠제에 대한 각종 제도는 태종 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네, 태종 1년에 음악에 관한 그런 제도, 그다음에 패백은 이제 흑색으로 하자는 그 제도. 네, 그 패백을 보면은 이제 그 패백이 이제 선릉씨에게 올리는 그런 예물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흑패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위에 대한 희생에 대한 제도, 네,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한 제도, 신주에 대한 제도 등도 모두 이제 태종대에 이미 그 절차가 의주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세종대에는 선잠당 관리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 그다음에 음악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이 시기 그 선잠제는 왕이 선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여 신하가 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가제의 제외 기간을 논하면서 선잠제의 재개 기간도 다른 중사와 마찬가지로 2일간으로 전하고 임금이 친히 향과 충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왕비가 주체가 되는 제향이었지만 국가 제향에 여성이 출궁해서 헌작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즉 선농제는 이제 친행과 섭행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선잠제는 이제 친행의 방식이 아닌 남성 관료가 가서 섭행하는 방식, 그래서 여성 신인 선릉씨에게 제의를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선잠제가 섭행된 공간인데요. 여기가 아시다시피 경복궁이고요, 창경궁입니다. 선잠제는 이제 왕과 왕비가 이제 법궁이었던 정궁이었던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열리던 것이 아니라 선잠제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바로 옆에 있죠. 여기에 선잠제가 이제 섭행을 이루어졌습니다. 선농제는 여기서 동교인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선잠제도 여기서 이렇게 나란히 이루어지는 것이 동교
때문에 맞는데 이제 여러 이제 이후 북쪽이 이제 음을 상징하고 하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선잠제는 이쪽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대신에 친잠, 즉 뽕잎을 따는 뽕나무 가지를 따는 그것은 바로 여기 궁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선농제가 이 제사와 친경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에 반해서 선잠제는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왜 자컨내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공간을 통합하는 문제, 그 공간을 통합하자니 결국 의례의 어떤 형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선잠제가 나중에 자컨내라는 그런 영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향선잠의와 향선농의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제 그 선잠의는 어쨌든 서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친향에 대한 의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향 선농의는 서팽과 그리고 친향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 중사에 항상 이 선잠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시일은 시각은 둘 다다 길래의 그 정제가 시작되는 자정을 간 넘긴 시간에 이렇게 모든 길래가 이제 이렇게 그 정지에서 시작이 됐던 이 시점에서 어두운 밤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단유 제도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향 의식에 관한 부분도 여기에는 향 선잠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섭사로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농 즉 왕과 그 남성 관료들이 이제 주관하는 이 선농의 같은 경우는 향과 섭이 같이 둘 다 구분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왕이 직접 출행할 때는 이제 거가 출궁부터 시작을 거가 출궁과 거가 한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자리를 깔 것인가, 자리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는데, 대부분 길래 공간에서 깔았던 자리인 왕골 자리를 깝니다. 그리고 향 선잠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중사의 제도기 때문에, 중사의 제사기 때문에 음악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재관 집사관에 관한 것들도 모두 이제 자세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약하자면 이것은 풍운내우와 이제 제도가 동일합니다. 중사에 포함되었던 이 풍운내우의 제사와 이제 이 선잠의는 제도가 동일하고, 대신 이제 여성인 왕비가 친행하는 것은 거행되지 않았고 남성 관료가 서팽하는 이런 방식으로 영조 이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황후가 친행하는 그 선잠제를 친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팽일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떻게 여성이 하느냐, 남성이 하느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국은 서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잠제 때. 그럴 때는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성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조선 같은 경우는 남성 관료가 서팽하고 궁녀가 이 서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조선 전기의 상황이 영조 43년에 중궁전 친린 자컨내라는 이런 기존에 없었던 일종의 아주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전기와 요때의 상황이, 그 제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근데 요거는 이제 1회밖에 거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제사에 그 친행하냐 서팽하냐,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제기 진설 규모와 종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잠제 진설 방식과 행례를 보면요, 이렇게 이미 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나온 책에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요 희생에 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희생은 이게 이제 요런 절차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제기가 결국은 이 제사 과정부터 차례차례 모두 다 이렇게 순서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제사가 딱 올라가는 그 순간만을 딱 이렇게 사진으로 찍듯이 보기에는 이 과정부터가 이제 제기를 어떻게 쓰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향선잠의 같은 경우에 이제 진설을 할 때 이제 제향이
제사가 올라가는 하루 전인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제기와 제수를 진설하기 시작합니다. 주방에서는 이제 각종 찬구들과 희생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사이기 때문에 희생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자컨내에서는 희생을 올리지 않습니다. 선잠제의 하루 전인 신시, 즉 요때부터 오후 1시부터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3시부터 5시 사이, 요 다음에는 희생을 난도로 배워냅니다. 난도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제기이고요. 요거는 일종 칼이고 여기 사실 여기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의 중국 고대부터 썼던 그 희생을 벨 때 쓰는 제기용 칼입니다. 사실 이것들이 이제 복원이 될 때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선잠제는 서평일 때는 이제 이때 이제 소래를 해서 양 하나, 돼지 하나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선잠제 서팽은 소래를 하고 선농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양과 서평을 하는데 친양을 할 때는 이렇게 3개가 다 올라간 소, 양, 돼지가 올라가는 태례지만 선농제 서평 때는 이렇게 소래만 올립니다. 즉 요거하고 같은 급으로 지금 제기가 희생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중국에서의 선잠제의 모습인데요. 정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꽃도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지금 복원의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건 이제 실찬구인데요. 찬구라는 것은 제기에다가 이제 제수 음식을 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사의 풍온내우와 같이 진설한다라고 해서 그 국조의례나 이런 곳에서는 이 선잠제에 대한 진설 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풍운내우만 실려 있고 이것하고 똑같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잠제를 진설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이 풍운내우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습입니다. 세종실록 의례와 국조의례에 똑같이 그 모습이 진설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풍운내우의 진설도고요. 이것이 바로 선잠제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제 풍운내우 제사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많은 제기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제기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은 모두 어떤 제물을 닮았는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 신주가 이제 선능시 신주가 있고 여기서 그 선잠제 조선 전기에 올렸던 이 선잠제의 진설 모습을 보시면 여기가 변이 올라가고요. 변이 10개가 올라갑니다. 변에는 마른 재물들을 담습니다. 각종 과실이라든가 떡 같은 것들을 여기에 변에 담고요. 요거하고 같은 세트가 바로 여기 두입니다. 요 두에는 젖은 재물을 담습니다. 즉 젓갈이라든가 나물 같은 종류를 이 두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주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등입니다. 등하고 요 형은 어떤 국을 담는 건데요. 등은 재료를 조미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건 조미를 한 국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보와 개는 각종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두는 10개. 이게 종묘대제에서는 이게 12개 올라갑니다. 즉 종묘대제에서 2개가 감해진 것입니다. 등과 형은 3개 올라갑니다. 이 등과 형은 요 신주가 몇 좌인지 하나인지 2개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는 신주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3개가 가지만 만약에 종묘처럼 왕과 왕비가 있다. 그럼 6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와 개도 신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신주 하나일 때는 보 2개, 괴 2개. 만약에 신주가 종묘처럼 2개, 3개다 그러면은 곱하기 2씩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가 의례에서 길례에서 중요한 희생이 올라가는 그 제기입니다. 이게 조가 2개가 올라갑니다. 여기 패비가 있고 향로와 향초, 초가 2개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기 향이 막 올라갑니다. 향이 막 여기를 가득 채우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작이 3개가 작은 술잔입니다. 이 술잔이 여기 3개가 올라가는데 항상 3개가 올라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컨내에서는 여기가 단헌만 합니다. 작이 하나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훨씬 그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그럼 이 작을 담는 제기들은 어디에 놓이냐? 바로 이게 제쌍이라면 이거는 준례쌍이라고 부릅니다. 준례쌍은 여기가 준이고 여기가 산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례쌍에 여기에 그 제주와 술과 물을 담아서 술을 여기다 작에 담아서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형태를 보면 이게 변, 마른 음식을 담기 때문에 이렇게 대오리, 즉 대의 줄기로 만들었고요. 이건 젖은 음식을 담는 두, 작, 등은 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백자처럼 이렇게 단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유약을 묻히지 않은 낮은 온도로 구운 이 등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쇠, 이런 노쇠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예전에 뭐 세종시대 때의 제기, 뭐 조선의 뭐 어느 시대 때의 제기 이렇게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 계속 다시 녹여서 또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은 거의 다 일러도 18세기, 늦어도 뭐 19세기, 19세기 그런 제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희생을 올리는 조, 패비, 그 다음에 각종 곡물을 담는 보화개, 향을 올리는 향로, 그리고 아까 술과 물을 담았다는 희준, 상준, 산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기를 진설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보니 조선시대 세종실록 오래와 국조 오래의 진설도에 담겼던 제기들은 진설도에 있었던 선잠제의 제기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와 개는 2개씩, 그 다음에 등과 형 이렇게 하나의 세트고 이게 조,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양과 그 돼지를 담았다고 했는데 이 우성칠체 즉 소는 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가 2개씩 하나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이미 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런 그 도감을 만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잠제의 서평, 그다음에 선농제의 서평의 진설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모혈반은 네. 여기에는 모혈반이 없지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선농제의 침향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렇게 조가 많아지고 몇 개 더 많아지고 여기 모혈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큰 종묘의 그 대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아주 많은 준례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행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의식의 절차가 진행될 때는 바로 이 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제 작을 하나 올릴 것이냐, 2개 올릴 것이냐, 3개 올릴 것이냐. 보통 왕실의 길례 정제에서는 작을 3개를 한 신주당 작을 3개를 올립니다. 처음 올렸을 때의 초헌, 아헌, 종헌 이렇게 3개를 올리는 절차가 곧 제례의 절차이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음복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제례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작의 과정 그리고 이 작을 어떻게 그 시대의 작을 이제 복원해서 쓸 것인가도 이제 어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네, 이 작을 담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선잠제에 있었던 그러니까 서팽하는 선잠제에 놓였던 작 이게 희준이고요. 소 모양이죠. 이건 상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산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작헌례 영조 때의 작헌례로 가면은 이제 희준과 산례 요 2가지의 그 준만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이거는 제기의 모습이고 이게 다 담겼을 때의 어떤 모습일까 하고 다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이제 구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의 준비 과정에서 이 작이 하나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음악이 바뀝니다. 이런 과정들도 이제 중요하고, 네. 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선잠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왕비 치는 작헌례의 시행 배경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과정은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저는 선잠재에 대해서 처음 연구를 한 거라서 제기는 논문에 실었습니다만 이 선잠재 자체에 대한 것은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사실 그거를 좀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대신 이 자컨내가 거행되는 그 과정들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이 나중에 복원을 하실 때 진짜 어떤 형태, 뭐 선잠재를 하시는지, 서팽의 어떤 선잠재의 형태인지, 아니면 왕비의 자컨내의 형태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컨내가 가지는 의미, 왜 선잠재가 있으면서도 왜 자컨내를 했을까? 만약에 왕비가 친행한다고 하면 중사에 그 선잠재를 올리면 될 텐데 왜 선잠재도 올립니다. 영조대에 선잠재도 올리면서 왜 또 굳이 자컨내까지 했을까라는 그 과정을 파악하였고 그 파악하면서 이제 그 연구들을 이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좀 이것이 이제 제사 제기 진설에도 이제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로 많이 알려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영조가 그 1767년에 이렇게 친잠 의례를 이제 계획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선잠재는 그 영조 1767년 이전까지는 친행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서팽의 과정이었는데 네, 이때 친행을 하기로 하고 이 자컨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컨례, 왕비가 친행하는 정순왕후가 친행한 이 자컨례와 더불어서 선잠재도 서팽으로 며칠 전에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1767년에 이 의례는 이 서팽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었던 서팽과 더불어서 요 자컨례의 친행까지 두 개가 함께 있는 이런 특수한 형태로 이제 되게 됩니다. 이것의 근거로 영조가 된 것이 제사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왕의 친경에 비해 왕비의 친잠은 매우 드물었고 그 뭐 친상 즉 이제 이 친잠제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친상하는 것은 한 8회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친잠 이전에 있는 선잠제는 그동안은 이 한가 충문을 내려 서팽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왕비가 선잠제를 주관한 일은 없으니까 왕비가 친히 올리는 선잠제는 중사급의 제례가 아닌 이 자컨례 형식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것입니다. 이 친잠 의계의 의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남아 있고요. 이 과정 여기 의계에 이렇게 그 시간별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는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중종대에 친잠을 거행한 바 있는 경복궁에서 거행하도록 하면서 모든 절차에 대해서 품위를 정해야 한다고 여기서 그 절차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왕비가 자컨례를 행하는 이런 일이 왜 이루어졌고 더불어서 왜 자컨례라는 이게 왜냐하면 제기의 어떤 진설 형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컨례라는 형식이 어떻게 채택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경복궁에 있는 선잠 재단입니다. 아까 이 시기에는 이 경복궁에 이 왕이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공간에 선잠제를 요 공간에 이제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조가. 그래서 영조가 여기에다가 채상단, 즉 뽕잎을 따는 의식, 여기는 지금 친잠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에 남아 있는데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거를 이제 보수하면서 여기에 이제 친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선잠제가 올라갔던 곳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친행을 이제 하려면은 우선은 두 가지 면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우선 제한과 잠업의 공간이 한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는 저기 위쪽에서 북쪽에서 지나고 그리고 뽕나무 잎을 따는 것은 궁궐 안에서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왕비가 재앙을 뭐 저기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도 중사를 하면 정말 심야한 시각에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뽕나무에 잎을 따러 내 명부를 거느리고 다시 또 그 선잠단에서 지내든 아니면 다시 원래 지내던 궁궐로 돌아오든 어쨌든 그런 동선은 상당히 좀 많이 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이제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조가 이 선잠제를 왕비를 친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재앙과 친상의 공간을 같이 하는 방법을 바로 이 경복궁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그 영조는 이 중사 아까 얘기했던 그 서팽이 아니라 이 진짜 이제까지 남성 가려고 했던 이 서팽을 왕비가 정순왕후가 친행하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그 재앙과 친상을 같이 하도록 이제 그 공간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의주의 뭐 국조오래이든 아니면 세종실로 오래이든 그 왕비가 친행하는 그 의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남성 관료가 하는 서팽의 의주들만 있기 때문에 이 왕비를 위해서 의주를 이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사 초반에는 영조가 직접 그 중사급의 제사를 왕비가 친행할 수 있도록 구상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친잠이 3조에서 이미 고래도 있고 황조에도 이런 예가 있고 그래서 친잠례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피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날의 선잠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제 1월입니다. 3월에 올라간 친잠례가 이제 3월에 올라가는데 그 행사가 1월에 논의할 때만 하더라도 집헌자의 초원은 내전으로 하고 그 정순왕후가 하고 아헌은 혜빈이 하고 종헌은 빈궁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 남성 관료의 이 직내 집사관들도 모두 이제 내명부와 외명부가 이 일을 대행하도록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그 선잠제의 친행을 이제 왕비가 직접 그 정순왕후가 중사를 행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한 것이지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이 음악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재미있었는데요. 이렇게 할 때에 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족산성에 이제 실록 별단에서 친잠례를 예전에 어떻게 거행했지라고 이제 그거를 참고하려고 했으나 그거를 참고할 만한 왕비의 의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 신하들의 의견이 좀 나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잠제는 중사이기 때문에 악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 이런 중사를 거행하는 여성 악사가 없었으므로 이 여성 악사가 들어가려면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 악사가 없었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몽수 즉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악사가 그러면 이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악사 같은 몽수 같은 경우에는 이 관악기는 불 줄 아는데 이 타악기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타악기 연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 급물살을 이렇게 이제 중사를 왕비가 거행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지금 여기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틀 뒤에 영조가 내려놓은 것이 바로 자컨례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료들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영조가 이틀 뒤에 이런 묘안을 내놓습니다. 뽕잎을 따는 일만 행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사에 가깝다. 서릉씨를 선잠제의 준으로 모시는 일이 만년 가까이 행해져 왔는데 만약 곤전이 직접 제사하지 않으면 공경하는 예가 아니므로 친상례는 형식이고 선잠제는 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선잠제는 선잠제를 왕비가 지내게끔 하는 그 의지를 꺾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해결책이 관원을 먼저 보내서 서팽으로 선잠제를 행하게 하고 왕비가 자컨례를 행하고 친상례를 하겠다. 즉 요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컨례를 거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컨례도 친행이다. 즉 자컨례도 중사 같은 친행이다라고 나중에 거듭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근거도 영조가 스스로 됩니다. 태실과 문묘에도 작헌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묘의 제사 같은 경우에는 중사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헌례를 거행한다고 해서 부족함이 아니라 문묘에도, 즉 공자에게 지내는 그 중사급의 제사에도 작헌례가 있으므로 이 작헌례가 절대 이렇게 좀 그 나촌 의례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헌례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헌 문성왕의 그 중사의 조선 초부터 있었던 그런 중사의 중요한 그 의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작헌례가 상당히 나중에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는 그 중요한 의미의 제사로서 조선 초부터 거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조의 정순왕후가 거행하는 데에도 그 격이 떨어지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제기 구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제기 구성을 간단히 보면은 어쨌든 작헌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야밤에 그런 숲으로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나 이렇게 선잠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낮에 거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런 중사급의 제사는 이랬습니다만 이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농제하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왕비가 친행하는 영조의 제사는 이렇게 단촐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헌례의 모습인데요. 낮에 하는 제사이고 변 하나, 두 하나, 그 다음에 향로, 향합, 보와 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 하나, 네, 이렇게 이제 선잠단 중국전 침림 작헌례는 이렇게 구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잠제의 서평일 경우, 그 다음에 선잠제의 어떤 작헌례로 왕비가 친행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예로 그 영조 때 예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건 당일날 왕비가 이제 친행을 한 것입니다. 제기에 관해서 그 복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급히 이제 캡처를 이제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친자무기에 있었던 6가지의 제기들입니다. 이 외에도 뭐뭐뭐를 새로 제작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그 도설로 실린 건 6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친자무기에 실린 요 제기가 보면은 국조의례랑 아주 비슷합니다. 국조의례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도 사실 요거가 요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기보다는 이 도설은 사실 실제를 100% 담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시작인 세종실록 오레이와 다르지요. 국조의례와 아주 유사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작 같은 경우는 국조의례에서 요 작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요 문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국조의례는 여기에 어떤 그 짐승 얼굴 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약간 기하학 무늬로 바뀌는 것이 바로 친자물기에 새롭게 등장한 작의 무늬였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런 짐승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자문이었는데 이렇게 귀관문, 즉 거북문처럼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기하학문으로 되어 있는 요 양옆에 이거를 달고 있는 것은 친자물기에서 처음 나온 어떤 작의 무늬 형태였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례인데요. 산례도 뭐 형태는 그대로지만 문양이 다양합니다만 국조의례랑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 세종실록 오례에는 여기에 요 아래 요 산문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국조의례에 요 산문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친자물기에 나와 있는 이 의계는 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결론도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친자물기에 나와 있던 잠구들이고요. 친잠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어떤 그 도구들입니다. 이것도 보시고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에 이런 것도 복원을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그런 어떤 형태, 어떤 모습들 어떻게 들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국의 예가 참고가 될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런 친자매에 낭잠에 대한 회화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보면은 이렇게 잠구들도 또 이렇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원에 혹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혜인 교수님께서 선잠제 중국과 또 비교를 해주시면서 선잠제에서 어떻게 제기를 또 마련을 할 것인가, 또 준설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책상을 좀 세팅을 해야 돼서 조금만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